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테마로는 존 보글과 인덱스 펀드라는 테마를 잡았는데요. 초보자들에게도 꽤 괜찮은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어제 이 존 보글이 타계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네,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그를 기리는 마음에 그 존 보글의 The Little Book of Common Sense Investing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제 89세 나이에 존 보글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인덱스 펀드로 투자의 민주화를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덱스 펀드로 정말 투자를 하나도 못하는 초보자들이 그 프로 펀드 매니저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든 것이 바로 존 보글입니다. 세뮤엘슨이라고 경제학 노벨상을 처음으로 수상하신 그 위대한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인덱스 펀드는 바퀴, 알파벳, 인수에 버금가는 발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투자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조각상을 세우면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보글이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자산을 어떻게 할지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 90%는 미국 그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보유를 하라라고 이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포춘지는 보글은 버핏, 소로스, 린치와 함께 20세기 투자 4대 거인이다라고 칭송을 했고요. 이 보글이라는 사람은 192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51년에 대학 졸업할 때 학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때부터 벌써 대부분 펀드는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낮네? 라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웰링턴이라는 투자 금융회사에 입사를 했죠. 그래서 23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CEO 자리까지도 오릅니다. 그런데 1974년에 M&A를 뭐 잘못해가지고 주주들이 막 욕하고 그래서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이제 뭐 할까? 나 이제 실업인데 45세 나이에 그러면은 뭐 투자회사 하나 차려볼까? 하고 차린 게 바로 그 뱅가드 그룹입니다. 바로 이때쯤 이 세뮤엘슨이라는 아저씨, 그 조금 전에 왜 경제학 초대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라고 했죠.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종목 성적은 쓰레기다. 차라리 모든 주식을 다 사버려라.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존 보글이 볼 때 그럴듯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선정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난 펀드 매니저들도 본인이 보면 잘 못하고 그리고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오히려 모든 주식을 통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그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을 통으로 다 사버리거든요. 바로 이렇게 인덱스 펀드가 태어났습니다. 예, 이 책은요, 그 보글의 책 중에서 가장 잘 팔린 책이고, 보글은 한 대여섯 권 정도의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재미는 제가 4점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그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완전 재밌고 막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 책을 간단하게 정말 요약을 하면은 인덱스 펀드를 사가지고 영원히 보유하고 부자가 되거라 이런 내용이고요.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정말 누구나 매우 단순하게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은 꽤 간단한 편입니다. 이 책이 그 지금 한국에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보글이 쓴 이거 매우 흡사한 책은 한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방에 가보세요. 자, 인트로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보글은 역사는 모든 주식회사를 적은 비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했는데 이긴다는 거는 높은 수익을 내 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말이겠죠. 이분이 생각하는 보유기관은 영원히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사고 사가지고 절대로 팔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100년간 수익이 복리 9.5%가 나왔습니다. 복리 9.5% 별거 아닐 것 같은데 50년 동안 9.5%로 복리로 수익을 내면은 1달러가 93.48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5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이고 나 은퇴해야지 하면은 그 돈이 93억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본주의 만세! 주식은 이기는 게임이다! 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주식시장의 수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를 보글이 분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본주의 만세! 주식회사 만세! 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회사의 이익은 정말 최근 100년 동안에 무한대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은 그 이익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 보글은 주식에서 벌 수 있는 수익을 투자 수익과 투기 수익으로 나누는데요. 투자 수익은 뭐냐 하면은 이 기업들이 나눠준 배당금, 그리고 그 기업의 이익이 성장해 가서 나는 이익, 요거를 보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은 5%, 배당 수익은 4.5%였습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은 9.5% 정도 수익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투기 수익은 뭐냐 하면은 그 예를 들면은 주식이 뭐 이익 성장이 10%고 배당 수익이 5%다 하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원래 15%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적게 오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요 차이를 보글은 투기 수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론 그 이익과 배당이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은 딴 거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업은 이익이 나는데 근데 저 나라 지금 정치가 불안해, 팔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췄대, 사자, 뭐 이익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사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단기적으로는 주식 수익이 그 기업의 배당과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투기 수익은 전부 다 0이 돼버리고 결국 남는 거는 기업의 이익 성장과 기업의 배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그 보글이 10년별로 다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1900년대를 보시죠. 가장 왼쪽에 거기 보면은 8.2라는 숫자가 있고 4.7과 3.5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00년대 미국 기업의 이익은 4.7% 성장을 했고 그 배당 수익은 한 3.5% 정도 돼요. 그러면은 주식이 한 8.2% 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복리 8.2% 오르는 게. 근데 실제로는 주식이 9.0% 올랐습니다. 그 맨 밑에 S&P 500 수익이라는 걸 보면 나오죠. 그러면은 8.2%는 투자 수익, 그리고 나머지 0.8%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덧붙인 투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투기 수익이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1990년대를 보면은 투자의 수익은 10.6%였습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이 연평균 7.4% 올랐고 배당 수익은 3.2%. 그러면은 주가가 10.6% 오르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17.8% 올랐죠. 그죠? 나머지 7.2%가 투기 수익.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90년대 주식을 매우 좋아해가지고 돈을 막 갖다 바쳐가지고 주식이 필요 이상으로 오른 겁니다. 반대로 2000년대에는 미국 기업의 그 이익 성장과 배당 수익을 보면은 주가가 6.8% 정도 오르는 게 정상이었는데 실제로는 수익이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80년대, 90년대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 돼가지고 그만큼 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투기 수익은 10년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는데 대체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0으로 수렴이 된다라는 거고, 그 남는 수익은 배당 수익과 이익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리 9.5%라는 거를 그래프로 한번 보면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미국 기업의 이익과 그 배당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둘이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죠? 그리고 100년 그래프로 보면은 중간에 물론 하락장도 있고 된통 깨진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끝없이 우상향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9.5%로 100년 동안 돈을 굴리면은 원금이 10,000배가 됩니다. 10,000배. 그러니까 1억 원도 시작하면은 그 돈이 100년 만에 1조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부르르 끓으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쳐보면은 지금 은행 가면은 이자 2% 줄까 말까 하는데 나도 복리 9.5%를 먹고 싶어, 난 10,000배 벌고 싶어 하실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주식을 통으로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라는 게 바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주식을 통으로 다 사는 거. 왜냐하면은 당연히 주가 지수보다 더 잘 나가는 주식도 있고 더 못 나가는 주식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주식들을 과연 선정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이죠. 그죠? 우리는 그냥 양보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욕심을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주가 선정을 주가 종목을 뽑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면은 저 복리 9.5%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복리 9.5%도 사실 대단한 수익이죠. 비용은 중요합니다라고 4장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나는 제대로 된 주식을 못 뽑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주가 지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펀드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걔네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고, 그리고 그 모든 펀드들의 평균 수익은 주가 지수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도 결국은 그 주가 지수에 있는 주식들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펀드들은 이거를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펀드 판매할 때 돈도 좀 받고, 그리고 거래를 하면서 또 거래 비용이 생깁니다. 사고 파는데요. 그게 보통 한 그 연 2.5%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주가지수 수익률이 복리 8%였다면은 결국 펀드의 평균 수익은 8%에서 2.5%를 뺀 5.5%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주가지수도 훨 낮습니다. 아, 그까지 2.5%뭐 주지 뭐 그게 별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 1, 2%도 복리로 그 늘게 되면은 별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리 8%로 돈을 50년 굴리면은 그 돈이 1만 불이 46만 9천 불이 되고요. 5.5%로 50년 굴리면은 그 돈이 14만 5천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2.5% 차이로 50년 후에 제 부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수수료를 내면은 수수료 안 내는 거 비교해가지고 돈이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이게 되게 억울하죠.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2.5%를 펀드한테 주냐 이런 겁니다. 근데 현실은 더 비참합니다. 1980년부터 2005년 데이터를 보면은 S&P 그 500 지수의 복리 수익이 12.3%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높았죠. 그죠? 그런데 평균 펀드의 수익은 복리 10.0%였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수수료가 한 2.5%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전에는 펀드들의 수익이 주가 지수와 거의 비슷했는데 수수료를 빼고 나니까 수익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익은 복리 7.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지? 하실 텐데요. 이거는 펀드들이 투자자를 등쳐먹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지들을 스스로 등쳐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펀드가 수익이 매우 좋네. 저거 들어가자. 우르르르 들어가죠. 그럼 그 펀드가 망합니다. 또 반대로 저 펀드 쓰레기네. 지금 수익이 되게 안 좋네. 돈을 다 빼자 하면은 보통 그 빼는 순간에 그 펀드가 또 수익을 내기 시작하죠.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절묘한 타이밍, 오르는 후 사고 깨지는 후 빠지고 요 타이밍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은 그 펀드의 수익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그 피델리티 마gellan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굴린 펀드 매니저가 누구였냐? 바로 그 전설적인 피터 린치입니다. 조금 전에 그 20세기 4대 거장이 있다고 했는데 한 명이 보글이고 한 명이 워렌 버핏이고 한 명이 조지 소로스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바로 이 피터 린치인데 이 사람이 13년 동안에 본인이 30%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펀드 매니저 중에서는 정말 전설이고 역대 최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죠? 왜냐면 얘네들도 오른 후 사고 깨진 후 빠지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피터 린치의 능력을 엔조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복리 수익 12.3%를 25년 동안 돈을 벌면요, 1억 원이 18억 원이 됩니다. 은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평균 펀드의 수익 10.0% 이렇게 복리 계산을 하면은 1억이 10.8억이 됩니다. 은퇴하기 좀 어렵죠. 그죠? 그런데 25년 동안에 그 평균 펀드 투자자처럼 투자를 해가지고 복리 7%를 벌었다라고 하면은 1억 원이 겨우 6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S&P 복리 수익과 펀드 투자자의 수익이 거의 3대 1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보글 얘기는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고, 일단 여기서 좀 중단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진짜 핵심 내용, 엑기스는 바로 다음 동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다음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